야 드디어 이걸 직관하다니. 요거 재밌어요. 내부 자료. 아 요거 재밌어. 제가 사진 좀 지난주 띄워주세요. 방송에서 제가 김문기 재판도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아 형님 그 썰 잠깐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김문기 재판이랑 살짝 연동되기는 오 하는데 좋아. 요 얘기 재밌어. 그러니까 김문기 재판에서는 제가 김문기 사진 하나 보내드렸을 텐데 맞아요. 그 두 네. 번째 보내드린 사진 하나 잠깐만 그러니까 띄워주세요. 쟁점은 그거였었습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채택한 증거들에 있어서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가 근거가 어디인가 그 신빙성을 보태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증인으로 불렀던 것이.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네. 제가 시의원에서 어떤 상임위원회에 있고 이 대장동 의혹을 왜 밝혔으며 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위주로 물었고 네. 자 이제 이재명 변호인 측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옆에 유동규 보이네요. 옆에 김문기 그러니까 차장 자, 여기 보이시고. 보세요. 왼쪽 아래 맨 아래 왼쪽 아래 네. 김문기 차장 위에가 나이키 모자 쓴 사람이 김문기 그렇죠. 차장이고요. 네. 그 아래가 이제 김진욱 비서실장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조직폭력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에요. 네, 이 친구 보도도 이미 됐었었고 재밌네. 그 뒤에 이제 오른쪽이 바로 유동규 본부장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죠. 거기 이제 저 이재명 시장의 테일러메이드라는 그 모자에 소위 말하는 볼마커 거기 어디로 이제 상징되는지를 이렇게 꽂아놓은 표시해놓는 그 모자에 찍혀가지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했는데 당장 이재명은 그랬죠. 자기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조작을 했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 사진이 단체 사진 중에 이제 크롭이에요. 확대 사진입니다. 예, 옆에 사람들 보이네요. 어깨 잘린 게 보이네요. 김문기 재판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이 저를 집중 추궁했던 건 뭐냐면 이걸 왜 크롭해서 공개를 했느냐. 이건 조작이다. 왜 이래? 그 변호인 측이 저한테 질의했었던 3분의 1이 전부 다 이 사진 때문이었었어요. 네. 이걸 왜 확대했느냐. 처음부터 친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확대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그랬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옆 사람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 화면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이게 끄덕끄덕해요. 맞죠. 그렇죠. 그거 뭐 완전 여기서 물어봐요. 그 변호인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 맨 오른쪽에 이재명 여기 앉아 있었고 바로 오른쪽에 이재명 변호인이 앉아 있어요. 양쪽 전부 다 앉아 있어. 맨 오른쪽에 있는 변호인이 그러면 증인 당신이 생각하는 조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흔히 벌어지는 딥페이크라든지 그렇지. 없는 장소에 있는 사람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삭제를 한다든지 포토샵을 통해서 사진을 넣는다는 거 우리는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합성한다든지. 그렇게 한창 신라이가 있다가 재판장이 변호인을 혼내. 새끼. 아니 저기 이재명 측 변호인 적당히 해라고. 정확하게 이 워딩이었어. 적당히 좀 하세요. 빠따 맞았네. 빠따 맞았어. 나 처음 봤어요. 이건 진짜 빠따 맞은 그러니까 거네. 재판 판사가 그 피고인의 변호인을 혼내는 건 난 처음 봤어. 이게 짜쳐도 너무 짜친다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 계속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아니 변호인 적당히 하세요. 그거는 우리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과 전혀 좀 관계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전부 다 일제 침묵. 아 그렇지. 이거 확대했다고 이걸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심지어 해. 내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크롭되지 않은 단체 사진까지 같이 공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한테 그걸 같이 줬다는 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재판장은 끄덕끄덕이지. 당연하지. 변호인이 계속해서 이걸 왜 크롭했냐 조작 아니냐. 이재명 씨도 옆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궁시렁. 형 욕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저 이긴 옛날부터 그런 저 새끼 그런 진술 신문의 3분의 1을 그렇게 썼다. 나는 뭐 재판 간다고 되게 중요한 얘기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막 그 얘기하고 온 거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왜 공개했느냐,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느냐. 이 검찰 측은 그걸 물었던 거야. 이게 뭐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확보를 한 건 아니냐. 이게 이제 이 사진의 신빙성을 덧붙이는 거죠.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잖아요. 저 되게 유명한 중요한 쟁점이 저게 대선에서 제일 유명한 사진이에요. 원래는 맞아. 이 연수를 저 김문기 처장이 가는 게 아니었어. 원래는 김문기 처장은 도시개발을 담당했었던 거고 다른 이현철이라는 사람이 트램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라 김문기가 아니라 이현철이 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검찰한테 이거는 김문기가 아니라 이현철이 가는 거였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줬어. 원래는 그 중에 이제 김문기 이름이 담긴 이재명 결제 문서와 함께 이 단체 사진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이런 사진이 있네요. 이걸 공개한 사람 누굽니까?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세요라고 해가지고 저를 부른 거야. 아, 이거 재밌다. 네, 그래서 그거 일단 1차적으로 그 공방이 좀 있었었다. 아, 그 다음에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아, 요것도 그러니까 자, 요거 다음에 썰을 하나 더 있어. 두 번째는 그 이재명 얘기 들어야 시장이 이제 600명 중,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은 600명 중에 한 명이라 시청팀장 600명 중에 한 명이라 자기가 분간을 못했다. 라고 얘기를 몰랐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판장한테 그랬어요. 자, 600명은 시청 공무원입니다. 김문기 처장은 고작 4개의 산하기관밖에 되지 않는 곳 중에 유일한 대장동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 여야 모두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보통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고압적으로 하거나 좀 찍어 누르는 경향이 강한데 네. 오히려 김문기 처장이 상급자와 본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일단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반대로 우리에게 고압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대장동을 잘 아는 유일한 실무자였었던 것이고 뭐 이렇게 그 성남의뜰에서 유일하게 50% 플러스 한 주의 도시개발공사를 대표하는 대주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재명이 절대 모를 수 없었습니다. 오케이. 6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4개의 산하기관 중에 유일한 대장동 실무자였기 때문에 김문기를 모를 수 없습니다. 모를 수 없지. 이게 그 논리를 반박하는 거였죠. 그걸 신나게 썰을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장 1시간 반 정도 증인으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거의 뭐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우리가 사진을 공개한 증거도 있지만 재판부한테는 그 시의회의 배경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 600명 중에 한 명이었냐?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평상시에 선거운동하는 사람도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안면식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문기를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와 등치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이다. 정확하게 이 워딩을 얘기했어요. 멋있다. 이기은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다. 네. 그러니까 이기훈 의원께서 당시 기억하시는 그 성남내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 의회에서나 공무원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김문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실세라고 모두 다 그렇게 인지할 만큼 그렇지. 그렇게 이제 위치가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이고 하나금융 지주 한 주, 기업 한 주, 도시개발공사 한 주, 한 명 한 명씩 3명의 이사로 이루어졌는데 한 명의 이사는 김문기야.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 인준이 필요하고 그거는 시장한테 보고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재판장한테 이런 배경 설명이 필요했던 거야. 그렇죠. 600명 중에 한 명인가? 산하기관이 몇 개인가? 당시 어땠는가? 왜 당시 어땠는가가 상황 설명이 굉장히 필요했어. 나는 그거를 덧붙이러 간 거지. 오케이. 모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사들이 나온 워딩들이 김문기는 언터처블, 이재명의 공약이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였다. 이게 아마 저는 재판장의 판단에서 주요하게 판단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네요. 명확해. 네. 거의 뭐 이기인을 기점으로 이 공직선거법 공표는 이재명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될 것 같은데 요 여세를 몰아서 두 번째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공용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다고 했었어요. 요거는 두 번째 세트고 첫 번째 세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세트. 공용폰. 공용폰. 잠깐만. 이재명 시장이고 이제 그 유명한 징역 10개월 받았던 배소연 비서. 제가 지금 인데, 보내드렸어요. 그거 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배소연 비서, 그러니까 제가 재판장에서 제가 증인으로 참석할 즈음에 뭔가 오갔었던 논의를 살짝 엿들어 보니까 그 재판장과 이재명 측 변호인이 재판장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공용폰 0189가 이상훈 씨의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측 변호인이 네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0189는 이재명 번호거든. 자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것이 확대 좀 해주세요. 성남시에서 맨 위에 수년 거. 동안 이재명과 정진상과 배소연과 심지어 누구도 있냐 돈 봉투에 연루됐다고 하는 박모 비서관도 있어요. 요거 거기네. 그 모든 0189 사람들에게 여기 있네. 0189 시장실 이재명.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쥐어준 공용폰입니다. 이건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반납을 단 한 대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다 반출시켰습니다. 검찰이 그거를 쫓아갈 수 있으면 그 자료를 포렌식이라도 해가지고 통화 내역을 입수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다 가져갔어요. 자 보세요. 이재명 시장 지금 2010년 11월 달에 지금 보이시죠? 갤럭시 S2부터 그러네. 아이폰 8
플러스, 아이폰 4S, 4S 지금 이재명에게 할당된 번호가 3개예요. 아이고. 0189 7012 9738 7012. 그러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재판장이 물어봤다고 했죠. 누구 폰이냐고. 0189 이상원 폰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변호인은 네. 근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0189는 이재명 시장 번호입니다. 아, 그럼 거짓말했네. 만약 제가 앞선 논의를 못 들었지만 그 0189 번호에 김문기 씨와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면 이것을 이상훈 씨 다른 비서관 그러니까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의 번호로 지금 둔갑시키려고 하는 조작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래서 검찰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통화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이거 주려고. 좋다. 야. 이미 시청 측은 저 0189 번호가 대박. 이재명 시장의 대박 번호로 사건. 알고 있고 그 0189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진상도 지금 좀 내려보시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좀 내려오세요. 정진상 나와요. 번호만 다른 0189가 또 있어요? 되게 많아. 아. 되게 많아. 그래서 재판부가 혹시 그냥 0189로만 판단되면 안 돼. 거기 봐 0189 또 밑에도 있네요. 여러분, 0189. 정진상도 썼구나. 정진상한테 반출한 번호 저 회선 기계랑 번호가 몇 개인지 보세요. 아, 소름. 9430, 0189, 1240 중간 번호 다른 1240. 그렇지. 또 이 사람도 0189가 있어. 이 엑셀 시트의 나열을 보면 지금 정진상한테만 부여된 번호가 5개야. 이야, 그러네. 공기계만 몇 개야? 셋, 넷, 다, 일곱 대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러네. 시기별로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예. 반납도 안 받고 대체 정책보좌관한테 5개의 회선 번호를 줄 이유가 뭐냐고. 그렇지. 되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약간 대무업자들이나. 그러니까. 맞아요. 네, 보통 되게 범죄 범죄하시는 혐의에, 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 정진상한테 5개의 번호, 7대의 번호, 저 핸드폰을 줬다. 그 다음 장, 그러니까 그 밑에도 있어요. 비서실장 전영수 씨라고 돌아가신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셨다고 그러네. 하는 여기 이재명 비서실장에도 0189.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윤기천도 성남 FC의 이사장을 했었었고 전영수, 임승민 이 3명한테 회선 번호 하나만 줬잖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0189. 근데 지금 2643 보면은 0189. 별정직 내지는 시장한테는 회선 번호 최소 3개, 5개. 그 공용폰을 마구 그냥 막 준 거야. 근데 저런 경우에 보통 뭐가 그렇게 할 일 많다. 저런 경우에 보통 이 번호, 그러니까 이 특정 번호로는 특정한 한두 명이랑만 전용으로 통화할 때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되게 저게 패턴이. 맞아. 박관영 회장이 되게 해보신 건 아니죠? 그런 거. 그렇지. 몽타주는 약간 몽타주는 그쪽이라는. 그쪽이긴 한데. 약간 느낌이 지금 4885 느낌이야. 4885. 그러니까요. 그렇지. 4885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이에요.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이거 일반인들도 요즘에 범죄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면 제가 실제로 이게 범죄를 저질러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보통은 저런 경우는 저 폰으로 통화하는 건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게 패밀리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려면 이게 자기도 헷갈리거든. 폰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헷갈려요. 자꾸만 경험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뭔가 너무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간 번호는 처음에 등록받을 랜덤이기 때문에 못 이거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없고 너무 맨 자세하게 뒤에 하는데? 네 번호 같은 그러니까 네 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패밀리 번호로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피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기 기종을 보면은 2010년도 초반에 이제 발행됐던 아이폰 4S부터 기종이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기종으로 바꿔. 4S, 6S, A 그러네요. 플러스 계속 바꾸네. 그리고 갤럭시도 동시에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 전부 반출인 거잖아요, 이게. 전부 갖고 갔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어디 갔냐? 네. 아니 이거 전부 다 공유재산이래 가지고 다 반납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우물쭈물하면서 다 그냥 줬다는 거야. 그게 그게 뭐야? 뭐야 그게? 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지. 감히 어떻게 시장님 저렇게 무서운데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 지가 가져간다고 했었으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시장이나 심지어 별정직 뭐 정책보좌관한테는 저렇게 많은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아요. 보통 이상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대포폰 쓰거나 다른 번호를 쓰거나 과연 검찰이 이게 사실 소유가 성남시 소유인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근데 이 시점에서 소름 돋는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보통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대포폰을 이런 공직자들이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비판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사실 핸드폰이 저 사람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저것마저 숨기고 싶은 건데도 자기 돈으로 안 쓰고 세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다 짜. 잘 먹고 잘 살아라.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위원장님 아주 공적인 마인드가 지대로인 거야. 우리는 어떤 기계로 바꿔야 되느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안 써서 저걸 세금을 쓴다고? 세금으로 그냥 저렇게 핸드폰을 누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돈 다 썼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런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행위가 익숙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대범하네요. 저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랄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밝힐 수 없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료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근데 저걸로 저렇게 썼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방심했다. 약간 이런 측면도 이걸 있을 수 8년 있겠네. 내내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인수위에 들어가서 처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숨길 수 있다고 오케이.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그 다음 사진 저 2장짜리 사진도. 아 잠깐만 그 방금 제가 네. 보내드렸던 것 중에 세 번째 페이지 그 공용폰의 세 번째 페이지 주세요. 그 세 번째 페이지 세 한번 번째. 띄워주세요. 저기서 확대해 주시면 박용수라고 있습니다. 박용수. 네 번째 줄에 있네요. 네 번째 줄에 두껍게. 비서관이라고 돼 있는 분. 이 사람이 누구냐? 송영길의 보좌관이었던 그 박 비서관이에요. 돈봉투 연루자다. 또 연길. 아, 또 연길. 이 사람한테도 대박 사건이네. 공용폰을 쥐어주고 다시 반납받지 않았다. 그래 한 몸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원들도 그렇고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박용수라는 사람이 시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요? 비서관인데 확실하네.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비서실인데 저 사람이 어떤 업무 분장을 했는지 나와 있질 않아. 진짜. 네. 저 사람이 유령이네, 유령. 그러니까 한국 그 수자원공사인가요? 강내구 감사위원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장근 맞아. 사무부총장한테 줬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구속됐잖아요. 난 이거 이거 명단 보고 난 깜짝 놀랐어. 도대체 저 사람한테 공용폰을 심지어 회선번호를 2개나 줄 이유는 뭐지? 그러네. 2015년, 16년이 언제예요? 성남 FC가 대규모로 상당한 후원금을 많이 모았던 시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박용수가 정진상이랑 이건 가설이에요. 정진상이랑 내통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회계 계약 관계에서도 개입할 수 있었겠지. 의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업무 분장, 유령 같은 사람인데 공용폰을 줬다면 뭔가 자기의 롤이 있었을 것이다. 당에서 지시를 받거나 뭔가 자기만의 프로젝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하고. 지금 이 자료가 의원님 이 자료가 정권 교체되기 전에 한참 동안 요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던 자료가 지금 새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기서 자료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이재명 공용폰은 보도가 됐는데 박용수 비서관 공용폰은 한 번도 보도가 안 됐어요. 이거 요거는 되게 잘못하면- 형님 근데 지금 또 제가 재밌게 본 거는 박용수 비서관도 0189네. 그러네. 예. 그러니까 0189가 왜 0189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0189가 뭔가 일부러 0189로 맞췄어. 이 사람들이 그니까 번호를 달라고 하면서 자 그럼 뒷번호는 0189로 해주세요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0189가 특정한 테마 어떤 주제로만 연락하는 네트워크가 전용으로 쓰는 회사일 수 약간 있지. 비밀 코드 같은 거구나. 코드 같은 거. 0189는 뭐 어떤 이슈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 게이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0189라는 번호를 쓰는 사람들끼리 전화를 해서 주고받는 대화는 특정한 주제가 특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제가 지금 박용수 비서관에서 좀 재밌게 본 거는 그 지금 옆에 기종을 보시면 대개는 기종을 그 핸드폰을 바꿀 때 기종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분은 똑같은 기종을 2번씩 쓰시네. 그러네. 예, 다른 데는 다른 자료들 쭉 보니까 그 되게 뭐 갤럭시 노트 쓰다 S4로 바꿨다가 쭉 보면 뭐 첫 번째 자료 잠깐만 띄워주세요. 그 첫 번째 페이지 보게 되면 이재명 거를 한번 이재명 거 띄워주세요. 아이폰으로 중간에 바뀌지 않았었어요? 기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옆에서 보시면 다 보잖아요. 기종이 다 바뀌는데 왜 이 사람은 핸드폰만 똑같은 기종으로 2번을 바꿨을까라는 같은 걸로 2번을 바꿨을까? 이거는 순수하게 안에 있는 자료를 날려야 되거나 버려야 되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익숙한 핸드폰을 계속 쓰고 싶은데 자료를 날리고 싶을 때 똑같은 걸 2번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종을 똑같은 걸 쓰는데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그럼 저건 뭔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서 예리하다. 야, 요거 이 사람들 어쨌든 그 장난 많이 쳤네. 돈봉투로 논란이 됐었던 박용수에게도 공용포를 반출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요거 재밌네. 여기 뭐 재밌는 게 많이 나오네. 높아지네 여기가. 자, 이게 소름 돋는다. 네, 자, 확대해 주시면 자 여기 저 백종선이라는 분이 이제 그 가수 배가연 그러네. 아버지. 예, 저분이 이제 어.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범죄 비리 혐의 때문에 해직되고 저분의 동생을 다시 세습 채용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의 수행을 맡겼던 그 사람이 이제 백종선, 백종진 형제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저 배소연이에요. 역시 0189. 또 0189네. 아 이거 여러분, 아 요거네. 아 자 제가 이따가 이놈의 새끼를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왕패님도 바로 지적해 주셨네. 배소연은 출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나 출근한 것처럼 불 켜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회선번호 3개, 4개 4개. 에다가 얘한테는 태블릿 PC도 줘. 갤럭시 노트, 그러네요. 태블릿 S4, PC인데. S5, 아이폰 6S, 6S 플러스, 갤럭시 A7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수많은 공용폰을 와다다다 쥐어준다. 특히 0189 두 번째 0189는 기종을 6번을 바꾸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얼마 전에 배소연 그 이제 업무 추진비 이것 때문에 징역 10개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인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는 김혜경한테 이 수사의 칼날을 노려야 된다. 네, 이 회선번호와 소통한, 내통한 내지는 그렇게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를 쓰게 만든 혹은 출근을 안 하고 나라의 녹은 먹으면서 바깥으로 나돌면서 활동하게 만든 그 계기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이제 바짝 수사를 벌이거나 이 사람도 정말 구속할 정도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야, 요거 재밌다. 전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야, 요건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도 확실히 뭔가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구체적인 자료네. 이상하잖아요. 출근도 안 해. 법인카드 다른 부서의 법인카드 다 업무 추진비 긁어 모아가지고 시장실로 갖다 써. 그런데 저렇게 공용폰은 와다다다 다 줘. 회선도 4개나 주면서. 근데 아까 전에 저 표에 14번에 백종선이랑 배소연이랑 둘이 겹쳐져 있는 한 폰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넘겨준 쓴 거야. 거지. 저건 뭐예요? 저거 같이 쓴 거야. 같이 쓴 거죠? 근데 이제 보도상으로도 알지만 백종선 씨가 배소연을 되게 아껴요. 둘이 잘 알아. 저 폰도 공유한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청에 저거 이제 정확하게 공무원이 준 겁니다. 이 자료는 저 핸드폰 저 회선을 공유해서 쓰니까 저렇게 엑셀 시트를 같이 선이 공통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준 거예요. 되게 표시를 해서 준 거예요. 이렇다. 이 범죄의 냄새가 무럭무럭 나네. 성남시가 이런 4885 0189 명명을 아주 0189. 어쨌든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캡처해서 보셔도 괜찮고 참 이상한 지점이 많아요. 보통의 지자체는 이렇지 않습니다. 해봐야 한 대, 2대 그리고 공용폰을 반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모든 핸드폰을 대포폰 마냥 다 가져가고 다 대박 해지했다. 사건이다 진짜. 네 재밌습니다. 오늘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오늘 다룰 주제가 많은데 끝까지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뤄야지. 예, 우리 윤미향 선생님 얘기해요. 윤미향 선생님 조총련 아니 곽관용 위원장님 조총련 알아요? 알죠. 조총련 뭐 하는 데입니까? 조총련은 사실은 이제 북한 계열의 일본에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윤미향 그 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는 이 간도 대지진 관련된 이제 행사가 조총련계에서 저기 항상 추진하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 간도 대지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남한이랑 북한이랑 둘 다 추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역대 정부를 보면 사실 북한에서 이 그 간도 대지진 관련된 이슈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한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조총련계에서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을 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요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좀 조심해 왔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윤미향이 또 윤미향한 거죠. 여기 가가지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약간 이 양반은 생각이 있나라는 생각이 대체 들어요. 무슨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지금 얘기가 될 만한 여러분 좀 잘 모르시나 본데 그게 있습니다. 윤미향은 저는 확실히 간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왜냐면
윤미향 남편이 실제 간첩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그 1993년에 남매 간첩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거 다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혐의를 원래 간첩은 타국한테만 적용이 되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재심에서도 형량은 낮춰지만 간첩질 했다는 건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친북 세력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그 윤미향이 당시 비례대표 받을 때에도 이것저것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친북 이력이 있는 그러니까 간첩 이력이 있는 남편을 둔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느냐. 북조선 TO. 북조선 TO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조총련 행사에 간 거죠. 갔는데 이거야. 뭐 윤미향 의원이 얘기하는 거 오늘 되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던데 이거 조총련이 한 행사 아니다. 이거 뭐 여러 개 단체 있었고 그 중에 조총련 하나 있었을 뿐이다. 아니야.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안에 조총련이 있었던 건 너무 당연하고 조총련이 집행 기관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그 옆에 있는 기관들을 보면 일본 그 시민단체 뭐 이런 기관들인데 거기가 일본 사회당의 그 되게 친한 시민단체들이에요. 근데 일본 사회당,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이랑 좀 다르게 일본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주변 친구들이 딱 하는 게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데예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아파트 밖에서 남조선 괴뢰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윤미향이 그거 듣고 헌화하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안 되는 내용이지. 근데 뭐 저기 이재명 대표도 그 중국 대사 앞에서 우리 그렇게 조지는데 끄덕끄덕 하고 있었는데 뭐 대표도 그러는데 윤미향 그때 약간 리자까지 했는데 뭐. 리자이밍 호칭 머리에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할 만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이게 생각이 없기로 유명하니까 옛날 위안부 때부터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데 이제 저는 이제 해명이 더 짜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또 다른 시민단체 행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안 가고 여기를 갔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초청을 안 했습니다. 민단. 민단. 네, 거기는 초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도 초청한 적이 없대라는 거예요. 본인 의지로 간 거야. 굳이 그냥 자발로 갔구나. 간 거야. 근데 안 해도 될 해명을 해가지고 왜 괜히 또 욕을 더 얻어먹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 계시는 어떤 뭐 단체들 가운데 세 개, 대표적으로 두 개 이제 조총련과 민단, 그러니까 제일본 대한민국 민단이라고 불려서 우리가 줄여서 민단이라고 불리는데 민단이 기본적으로 우리 남한 체제를 옹호하고 조총련이 이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건데 민단에서 초청 안 해서 자기 조총련을 갔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재밌는 언론 보도 하나 봤는데 3.1절 행사 때는 민단도 초청 안 했는데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초청 여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냥 그 시기가 있을 때보다 그냥 자기가 갔구나.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이번에도 가서 막 헌화하고 이런 그랬고 그거 갈 때 의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의전들 다 받아가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다가 합의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국민 세금 안 썼다 그러는데 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막 되게 청문회 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최강호도 그렇고. 내가 국민의 대표로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 자세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럴 때는 국민의 대표고 조총련 행사 갈 때는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그 뭐 선택적인 국민의 대표야? 그 말이 안 되지. 그 본인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건 줄만 알았다라고 변명했다가 하태경 의원이 허를 찔렀어요. 하태경 의원. 윤미향 의원실은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행사명을 총련이 사용하는 북한식 명칭인 맞아요. 간도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추도 모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그게 이제 외래어들을 이제 우리 조선말로 쓰는 그 맞아. 조총련이 쓰는 그 용어 맞아. 그대로 국회에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 그것이 이제 공문이나 포스터로 이제 증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는 지점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무슨 여기서 좌우 가르고 뭐 일본 가르고 뭐 북한 가르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일들을 안 한다고 욕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논란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행사에 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좌우 논쟁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렇지. 이런 데 가는데 쓸데없이 돈을 썼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자,
마지막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뭐 벌써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아니, 일단 우리 그것도 읽어야 돼요. 저기 지금 뭐 이거 그러니까 슈퍼챗 좀 볼게요. 네. 슈퍼챗을 그 그냥 형님이 오늘은 한번 쭉 0189만 기억하면 돼요. 형님이 한번 쭉 우리 읽어주시죠. 곽 위원장님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어요? 아 성문이 형 거. 아유 그거 뒤 다음 거잖아. 반가 내일 봅시다. 성문 형님. 내일 회식 있습니다. 내일 내가 말했나? 내일 회식 있습니다. 예. 다음 거는 제가 읽을게요. 네. 이것도 기인이 형이 직접 읽으면 좀 그러니까 여의도 재건축 조합 화이팅. 이기인 화이팅. 세 분 다 꼭꼭 배지 다시길 기원합니다. 이기인님은 국회의원 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저격수 하시느라 지방직 의원의 인재를 빼앗긴 느낌. 좀만 기다리십시오. 기인 형 국회의원 해도 차고 넘치죠. 아 진짜 보고 싶다. 아이고. 맞아. 여의도 재건축 조합도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5만 명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게 선거 분석도 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네. 재밌는 거 새로 또 하신다고. 네, 장성철 소장님이랑 김준일 뉴스톱 대표를 맞아. 해가지고. 또 나머지 또 기인 형이 마저 읽어주시죠. 오징어 페퍼민트님, 음주운전 적발되면 내각 개편 요구하고 자연보호 외치면서 갑자기 단식하는 꼴 속출할까 겁나네요. 이 한 문장에 이재명을 다 말해주는 게 있네요. 오늘 저 촌철살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페퍼민트님이. 우리 정치와 수다의 영원한 동반자 김미숙님께서 재섭님, 곽관영님, 이계인님 세 분 국회의원 뺏지더라 대한민국을 꼭 살려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소엑스라지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건가 해석. 난 조금씩 먹으면서 단식한다. 그렇지. 박도훈님 조금 내려주세요. 내려주십시오, 피디님. 우주 대스타 이기인 표정실이 넘어왔수다. 정치 신세계. 정치 신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반면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어떤 민주당 계열의 정치 유튜브가 있는데 그래요. 제가 거기 한번 그 김문기 재판 갔다 왔다가 전화 인터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소위 이제 말하는 문파 그쪽 계열. 거기서 이제 문파의 힘 그쪽. 거기서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새신랑 했으면 네. 얼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징어 페퍼민트님 그렇게 세금으로 먹고 살고 싶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감옥 가서 징역살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좀 예. 래퍼 같네요. 커넥트홈님 김재섭 화이팅 항상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벌써 꽉 채웠는데 짧다. 사실 마지막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왜냐면 이 신앙님 뉴스타파 이거 오늘 대통령실에 나왔어요. 이거 공장이라는 워딩을 세게 쓰셨거든요. 요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요거는 깊이 있게 다뤄요. 한 30분 이상 다뤄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다음 턴. 요거는 우리 성문이 형한테 그 넘겨. 워딩이 그겁니다. 대장동 몸통 교란. 그러니 이거예요. 몸통 교란.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원래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에요. 갑자기 공작을 막 해가지고 김만배가 막 공작을 해가지고 그거 사실은 윤석열이 몸통이야라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뽀록이 난 거죠. 부산저축은행 과거에 이 부실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장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요거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 했다가 그것을 처음 보도하게 하고 그 여론을 만든 신앙님 씨가 알고 보니 김만배 씨한테 이런저런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죠.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다룰 테니까 여러분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시 대선 그렇지. 후보가 이게 쟁점이 될 텐데 방송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 그 조모 씨랑 커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를 언제부터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이 사건을 따라가시면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다음에 약간 스포네. 네. 약간 커밍순. 이건 우리 성문이 형이 다뤄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꽉 채웠고 마지막까지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실시간에 계속 다 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셔가지고 이긴. 역시 이긴 우리 재인용 3콤보가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서 네. 확실히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니까 안정적이죠. 네. 재건축 조합에서 그 여파를 빌어서 왕팬님이 마지막으로 2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오늘부로 이긴 팬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뭐 원래 팬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더산삼 많은 관심 62% 할인된 가격으로 찐이야, 합니다. 찐. 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아이템으로 뵙고요. 우리 이기인 의원과 곽건영 의장은 또 다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재로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